바다의 공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쇳소리 하나가 미국과 중국 그리고 한국의 전략 구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미국 해군의 최고 지휘관이 직접 한국 조선소 2곳을 연속으로 찾았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세계 최강 해군의 수장이 그것도 취임 이후 첫 해외 순방지로 한국을 찍고 방한 기간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한국 조선소에서 보냈다는 건 단순한 의전이 아니라 미국 내부의 전략 지도가 완전히 다시 짜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최근 미국이 공개적으로 인정한 한 가지 메시지가 한국을 뒤흔들었습니다.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은 중국 억제에 활용될 것이다. 이 말은 외교적 립서비스가 아니라 미국 군사 외교 라인에서 실제로 검토되는 전략적 판단의 집약입니다. 미국 해군의 운용 데이터, 동아시아 전력 배치 변화, 중국의 해군 확장 속도까지 대입한 끝에 나온 결론이라는 점에서 더 무게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미국 CNN과 뉴욕타임스는 올해 중국의 해군력 확장을 사상 최고 속도라고 표현했고, 중국 국방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중국의 잠수함 건조 속도는 1년에 4척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반면 미국은 버지니아급 기준 연간 실질 건조량이 1.1척 수준에 그치며 생산 체계가 병목에 걸린 상태라는 점을 해외 매체가 반복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이런 틈새 속에서 한국 조선 기술이 갑자기 세계 전략 핵심 변수로 떠오른 겁니다. 미국의 조선 산업이 잃어버린 40년을 한국이 단숨에 메워줄 수 있는지, 그리고 한국이 확보한 조선 기술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떠받칠 수 있는지, 이 질문이 미국 내부에서 진지하게 논의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국내 보도에서도 확인되듯 미국은 한국의 조선 역량을 통해 잠수함 지원함, LNG선까지 전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에너지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연간 LNG 수출량은 이미 8천만 톤을 넘어섰고, 그중 상당량을 운반하는 LNG 운반선의 70% 이상을 한국이 건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에너지 패권 유지에 한국조선이 필수라는 판단은 데이터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미국 해군 참모총장이 한국 핵잠수함을 중국 억제라는 표현으로 직접 지목했다는 건 단순히 한국 무기체계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동맹작전 구조의 재편에 한국 핵잠이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는 겉으로 드러난 멘트 뒤에 숨은 진짜 계산, 그러니까 미국이 머릿속에서 그리고 있는 한미 조선 협력의 구조를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한국의 원미 해군 총장이 이지스 구축함 갑판에 올라가 사진 한번 찍고 돌아간 게 아니라 일정 대부분을 국내 조선소 2곳에서 보냈다는 건 의미가 다릅니다. 방산업계 쪽에서 들리는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번 방안에서 미국 측이 가장 집요하게 확인한 건 한국이 미 해군에 적체된 정비 물량과 향후 신조 물량까지 동시에 떠안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이미 미국 해군 보급함 한 척이 거제 조선소에서 대규모 정비를 마치고 떠난 사례가 있고, 워싱턴의 안보 연구기관들은 동맹국 조선소로 정비를 분산시키는 것이 미 해군 가동률을 올리는 거의 유일한 해법이라고까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숫자로 설명이 됩니다. 세계 상선 건조량 기준으로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고부가 가치 LNG 운반선, 컨테이너선, 초대형 원유 운반선까지 포함하면 글로벌 수주 점유율이 35에서 40%에 이르는 생산기지를 가진 나라입니다. 여기에 조선 인력만 10만 명 이상, 협력업체까지 합치면 20만 명 규모의 산업 생태계를 굴리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미 해군 함정의 정비와 건조에 본격적으로 들어오면 미국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병목들을 한 번에 뚫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실제로 영국의 유력 경제지는 한국조선소가 미 해군을 구할 수 있다는 제목으로 한국조선소가 미 해군 보급함을 처음으로 대규모 정비한 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이 보도에서 주목한 건 가격이 아니라 속도였습니다. 미국 조선소에서 수개월씩 밀리던 정비가 한국에 맡겨지자 일정이 눈에 띄게 줄었고, 그만큼 미 해군 전력의 가용률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미국이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바로 마스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한미조선 협력 시나리오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건 조선도급 계약이 아니라 실질적인 해군 생산기지의 국제분산입니다. 미국은 자국 내 법제도, 특히 선박은 미국에서 미국인에 의해 건조해야 한다는 존스법 때문에 외국 조선소를 노골적으로 전투함 건조에 끌어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꼼수를 씁니다. 동맹국 조선소에서 MRO와 블록과 모듈 생산을 대규모로 맡기고 최종 조립과 서류상 건조는 미국 본토에서 했다고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한화가 인수한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사실상 한국식 스마트 조선 시스템의 미국 버전으로 바꾸려는 것도 이 구도의 연장선입니다. 이 조선소는 그동안 1년에 한 척 정도만 찍어내던 미국 상선기지였는데 인수 이후 10년 안에 연간 10에서 20척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한국식 블록공법, 자동용접, 디지털 공정관리, 로봇 도장 시스템을 이식해서 생산성을 몇 배로 끌어올리겠다는 그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단순한 민수선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국이 한화 계열 미국 자회사들을 제재 리스트에 올려버린 이유를 보면 속내가 드러납니다. 중국 상무부는 명분상 미국의 조사에 협조해 중국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적었지만 실제로는 한국조선 기술과 미국 해군 상선 인프라의 결합을 위험 요소로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이 동맹국 조선소를 활용해 자국 함정과 특수선의 건조와 정비를 회복하려는 바로 그 지점에 한국이 핵심 파트너로 들어서고 있다는 걸 중국도 알고 있는 겁니다. 이 구조에 한국 핵잠이 어떻게 얹힐까요? 미국 해군 총장이 말한 지역 해군에서 글로벌 해군으로의 도약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바다 멀리 나갈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미 해군이 가진 전술정비 표준, 전장 네트워크, 작전 교리까지 한국 핵잠 체계에 심겠다는 신호입니다. 동맹이 만든 핵추진 공격 잠수함이 미 해군과 같은 규격의 센서, 전투체계, 정비체계를 공유하게 되면 미 해군 입장에서는 사실상 우회 증강 전력을 확보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서류상으로는 한국 해군 자산이지만 작전 계획에서는 미 해군과 연결된 움직이는 수중 센서이자 타격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안에서 미 해군 총장이 우리 조선소에 던진 질문은 기술 스펙보다 훨씬 디테일했다고 전해집니다. 원자로를 누가 설계하느냐, 선체는 어디서 건조하느냐 같은 표면적인 논점보다 운용 수명 30년 동안의 정비 사이클, 핵연료 교체 주기, 일본, 호주, 미국 함정과의 상호 운용성, 그리고 유사시미 해군기지에서 정비를 받게 될 경우의 법적 지위를 꼼꼼히 짚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이건 조선소 한두 곳의 수주 문제가 아니라 한국 해군이 미국과 함께 움직이는 수중 네트워크의 한 축으로 편입되는 과정입니다. 동시에 한국 조선 기술은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극지선단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해양산업망의 핵심 노드가 됩니다. 국내 방송 분석에서 언급된 것처럼 2029년까지 미 해군 함정 정비 시장만 20조 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고 여기에 LNG 운반선, 쇄빙선, 극지지원선까지 엮이면 한국 조선소가 다룰 수 있는 전략급 프로젝트의 총량은 훨씬 커집니다. 이런 판 위에서 미국 해군 총장이 국내 조선소 도크 위에 서서 한국의 핵잠이 중국 견제에 쓰일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겉으로는 멘트 한 줄이지만 그 뒤에는 한국 조선 기술, 핵잠 개발, 미 해군 정비 생태계, 중국의 제재까지 모두 얽힌 거대한 설계도가 깔려 있습니다. 바로 그 설계도를 이해하는 게 지금 이 타이밍에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첫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 보도가 이를 확인하고 있고 국내 보도 역시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 산업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LNG선, 고내압 강제, 극지 쇄빙선, 전투함 전자장비 통합 기술을 모두 확보했고 국내 조선 3사는 연간 1,000만 CGT 이상 건조한 기록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선 생산량 기준 세계 비중 35에서 40%를 차지하는 국가의 핵 잠수함이 인도 태평양 전략에 들어간다는 건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전략 질서 전체를 흔드는 변화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수중전 경쟁 한가운데에서 한국의 이름이 전략 변수로 등장하는 장면, 바로 지금 그 순간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1월 18일 윌리 쉬라호 추가 정비 영상입니다. 미 해군과 국내 특수선 업계에 따르면 미 해군 소속 수륙 양육함 32척 중 절반이 훈련과 작전 투입이 불가능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2건에 그쳤던 미 해군 MRO 발주가 올해는 10척 안팎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히 미 방산기업의 함정 MRO 능력이 연간 2척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함정 정비 능력이 뛰어난 국내 특수선 업체에겐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처음으로 수주한 해군 함정 MRO 사업이 시작부터 초대박이 터졌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7월 미국과의 수상함 관련 함정 정비 협약 MSRA 인증을 받은 직후 곧바로 미 해군의 군수 지원함인 윌리 쉬라함의 정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주력 함정이 아닌 지원함의 정비를 맡았다는 이유로 그다지 큰 경제적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일부 비관론이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한국의 조선 업체들이 미국조차 찾지 못했던 새로운 결함을 발견하여 추가 정비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본인들이 요청한 정비 소요도 기한 내에 끝마친 한국이 추가로 먼저 또 다른 결함까지 찾아서 수리를 제안했으니 더할 나위 없이 고마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현재 미국은 자신들의 주력 함정인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조차도 제대로 된 정비 여력이 없어 용접 불량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 때문에 조지 워싱턴호는 원래 일정보다 2년이나 정비 작업이 늦춰졌습니다. 또한 미국은 문제가 발생한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이외에도 현재 건조 중이거나 정비 중인 23척의 함정에 대해 모조리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법무부에서도 별도로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있을 정도로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중국이 계속해서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체적으로는 보유한 함정의 유지 보수와 용접조차 어려운 미국에게 현미경처럼 함정 상태를 진단하는 한국의 조선 기술은 앞으로 양국의 군사적, 기술적 신뢰도를 한 단계 더 높여주고 한국 조선 기업들의 MRO 수주량을 증가시켜 줄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미국조차 찾지 못한 결함마저 찾아낸 한국조선의 기술력과 앞으로의 MRO 사업 전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한국조선소에 입항했던 미 해군의 군수지원함 윌리 쉬라함은 약 4개월간의 유지보수 작업을 거친 뒤 이달 안으로 미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을 보유한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 기술자들은 미 해군이 제시한 정비 소요 이외에도 추가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찾아냈고 곧바로 미 해군의 추가 정비 소요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미 해군도 곧바로 한국 측에 추가 정비 작업을 요청했고 한국은 윌리 쉬라함에 대한 추가 정비와 함께 기존의 계약금보다 대폭 증가 매출을 보장하는 수정 계약까지 체결했는데요. 한국은 함정 상태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잠재적인 결함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첨단 진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정비 프로세스를 통해 미 해군이 미처 알지 못했던 여러 문제를 조기에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한국은 미 해군의 첫 번째 MRO 요청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보다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 해군이 한국의 추가 수리 제안을 전적으로 믿고 정비 계약을 변경했다는 것은 양국의 신뢰도 향상과 한국의 경제적 이익 증대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곧 미 해군의 두 번째 MRO 요청으로 미군의 급유함인 6호함에 대한 정비 작업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더군다나 6호함은 미 해군 MRO 사업을 주도하는 한화 오션 측에서 같은 지역 내 협력업체인 중소조선소들과 협력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기업 간의 상생 효과까지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6호함에 대한 유지보수 작업은 올해 4월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윌리 쉬라함에 이어 6호함까지 성공적으로 유지보수 작업을 마친다면 미국이 한국 측에 추가로 MRO 사업을 제안할 것은 자명한데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산업은 미국의 MRO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한국 조선업에 있어서 미군 측의 물량을 꾸준히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한국은 차기 전력으로 주력 구축함과 잠수함, 호위함 등을 건조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이 모두 완료가 되면 향후 조선소의 공장 가동률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방위산업과 조선업에 있어서 일정 수준의 가동률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가동률이 불안정해지면 숙련된 기술자와 생산 인프라를 감축하게 됩니다. 그러나 방위산업 및 조선업은 대규모 공장 설비와 숙련된 기술자를 유지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상실하게 되고 이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시장 점유율과 기술 혁신이 뒤떨어지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조선 업체들의 공장 가동률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은
향후 우리 대한민국이 다른 함정을 건조하고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며, 미 해군의 MRO 사업을 지속해서 수주하는 것은 경제적 이익을 넘어 대한민국 안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현재 미국의 동맹국 중에서 이러한 MRO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점입니다. 2024년 영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미국은 조선업계에서 세계 20위권밖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년 동안 이지스 구축함을 고작 1.6척에서 1.8척 정도만 건조하고 있지만, 한국은 1년에 최대 3척 이상을 건조할 수 있어 거의 2배의 생산 역량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게다가 생산 단가는 오히려 한국이 미국의 절반에 불과하니 미국 측의 조선 기술력은 한국을 상대로 나은 점이 단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한국의 대표적인 조선업체인 HD 현대중공업의 선박 건조 능력이 지난해 미국의 전체 선박 건조량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전체가 단 하나의 한국조선소보다 25%에 불과한 건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미국의 조선 역량이 지하까지 추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오죽하면 월스트리트 저널 등의 미국 매체는 한국의 정조대왕함을 주목하며 미국보다 비용은 절반에 불과한데 건조 기간은 3분의 1에 불과하다며 부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다른 함정의 건조 속도와 현황을 비교해보면 미국의 조선업 실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차기 전략 핵잠수함으로 건조하고 있는 컬럼비아급 잠수함은 12에서 16개월이나 건조 일정이 지연되었으며, 버지니아급 잠수함 블록포는 건조 일정이 무려 36개월이나 지연되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무기 제작 과정에서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잠수함 한 척의 건조가 3년이나 지연되는 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인데요. 여기에 더해 미국이 지원을 요청한 다른 동맹국들도 건조 일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미국은 이탈리아의 조선업체에게 호위함의 신규 건조를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건조 일정이 36개월이나 지연되어 미국에서 건조하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이 가진 조선 역량으로는 미 해군의 함정 유지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결국 미 해군이 원하는 기술력과 납기 일정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한데요. 이에 트럼프는 미국의 법률을 우회하여 한국이 미 해군 함정 건조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한국을 예외 조항으로 두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번스톨리프슨 수정법에 따라 군함의 해외 건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지키고 기술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자국 내에서 함정을 건조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이러한 법규는 한국이 MRO 시장에 진출하더라도 미 해군의 신규 함정 건조를 수주하지는 못하는 족쇄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번스톨리프슨 수정법에는 한 가지 예외 조항이 있는데,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긴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기술적 이유가 있을 때는 해외 건조를 허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조선업 역량이 일정 수준으로 회복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예외 조항을 이용하여 다른 나라의 함정 입찰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한국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의 함정 건조 가능 분야, 가용 인력, 선박 건조장 등의 현황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 해군의 핵심 전략 자산인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을 제외한 구축함, 호위함 등의 함정을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미국의 신규 함정 건조까지 참여하게 된다면 한국의 경제적 이익은 천문학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미 해군의 MRO 시장은 연간 약 20조 원 수준의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신규 함정 건조까지 참여하게 되면 최대 350조 원으로 시장 규모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경제적 이익이 한국 앞에 놓여 있는데요. 미국은 2000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보다 200척이 더 많은 함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에는 역으로 중국이 미국보다 100척가량 더 많은 함대를 보유하였으며, 10년 뒤인 2035년이 되면 중국과 미국의 함정 보유량은 150척 이상으로 벌어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보유 함정의 규모가 계속해서 벌어진다는 건 미국의 해상 패권이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각에선 미국 함정의 기술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중국 함정의 숫자가 많아도 미국이 이길 것이라 주장하지만 역사적 사례를 살펴볼 때는 그렇지 않은데요. 역사적으로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주요 해전을 분석하면 해군력의 기술이 우수한 쪽보다 보유한 함정 수량에서 우세를 점했던 측이 전쟁에서 승리한 사례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군사무기는 절대로 완벽하고 압도적인 무기가 존재하지 않으며 호랑이 한 마리보다는 늑대 20마리가 더 낫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무기체계의 수적 우위는 간과할 수 없는 전략적 이점입니다. 미 해군 역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한국을 통해 부족한 함정 수량을 보완하려 하는 것인데요. 세계 최대 미 해군 시장을 발판으로 전 세계를 호령하는 한국조선 기술을 응원하겠습니다.